미국은 비핵화 전에는 어떤 제재 완화도 없다고 못 받고 있고 북한도 헌법에 명시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혼자만 뇌내 망상을 돌리며 대북 경제 지원을 준비하고 나서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던 전대비라는 반국가단체의 창립 멤버 출신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하트를 날리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기업들과 만나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은 6월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은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여건 조성이 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번 이인영과 현정은의 면담이 이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은 이중명 대한골프협회 회장 겸 아난티그룹 회장도 4일 만날 예정입니다. 아난티그룹은 금강산 등지에 골프장을 건설해 북한 관광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인영은 이중명과도 대북 관광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인영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 경제 지원성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그가 내놓은 상반기 중 정세의 모멘텀 조성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그는 남북 대화를 위한 연락 채널 복원에 앞서 민간의 교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류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산업은 김정일, 김정은의 달러박스로 북한 독재 정권의 통치자금을 조달케 해주는 합법적인 현금 상납 코스로 국제사회로부터 악명이 높았는데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자들이 우리 국민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지옥으로 밀어넣고 북한 독재 정권을 살리려는 이적 행위를 2000년에 이어 또 벌이려 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자가 이인영이죠. 이인영 전대협 창립 멤버고 초대 회장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시절에. 자, 이인영이 전대협을 창립하면서 회장에 등극하고 의장에 등극하면서 창립사를 했던 그 창립사 중에 일부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영이 어떤 자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정체성입니다. 창립사 중에서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 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하고 이후 이남에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찍고자 책동하여 4대 매국 세력을 대미 통치자로 육성시켜왔다.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라고 창립사를 했던 자입니다. 야, 정말 끔찍하죠. 하여튼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통일부 장관 맡아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세계 모든 악의 근원이 미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혀서 세컨더리 보이콧 맞든지 말든지 김정은이 주장하는 남조선이 저렇게 잘 사는 거 저거 자체가 부담이다 라고 김정은이 하니까 남조선을 못살게 만들어서 수령님께 상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어떻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또 이번에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먼저 선행적으로 행동을 하고 나왔을 때 대화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는 약속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유엔 제재, 대북 제재 다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업들을 불러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어떻게 하다가 공중분해될 뻔했습니까? 바로 이 금강산 관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됐습니다. 자, 아난티그룹 뭐 전 잘 모르는데 여기도 아마 이 친북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회사인지 그쪽 의심이 들어요. 왜 여기에다가 지금 골프장을 지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니들 그랬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에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정말 돈을 갈구리로 끌어모았던 그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통일의 역군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이런 꼴들 우리 다 기억해야 됩니다. 통일의 역군이 아니고 통일을 가로막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중국보다 또 베트남보다 더 싼 인건비, 그렇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싼 물류비,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수월한 의사소통,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각종 지원 혜택 다 받아먹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돈을 긁어모았던 자들이 마치 통일의 역군인 양 행세하고 다니는 이거 우리 다 기억해야 됩니다. 통일의 역군 아닙니다. 자, 이인영 죽으려면 혼자 죽지. 우리 국민 5천만 우리 국민은 제발 놔두고 죽어라. 북한 보건 인프라는 지금 탈북자들 중에서 그 문제를 담당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 김정은 정권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5월 27일 날 오늘 이제 6월 1일입니다. 제가 아까 5월 1일로 잘 말씀드렸는데 6월 1일 날 이제 이 통일부가 이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미국에 KEI라고 있습니다. 코리안 엔터프라이즈 이제 KEI에서 하버드 대학의 박기범 교수님하고 거기에 있는 KEI의 담당자하고 화상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분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봤습니다. 봤고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통일부가 한 이야기하고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만 조금 통일부가 발표한 거하고 다른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 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의 백신이라는 것은 북한 인구의 20%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북한이 그걸 지금 지연되고 있지만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국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단 면역이 하는 것이 인구의 70%가 접종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은 연말까지 2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더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디서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커다란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5월까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게 늦어졌고 7월 달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 이후에 들어가서 20%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에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년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봉쇄 조치가 2년간 계속된다. 자, 이게 지금 2년간 계속이 돼가지고 북한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이제 미지수다는 얘기죠. 콜린 크룩서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있습니다. 영국 대사가 작년 1월 달에 북한이 대사관들을 전부 다 이 봉쇄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외교관들을 밖에 못 나오게 했어요. 특별한 지역에만 이렇게 몇 군데만 가게 하고. 그랬더니 이 콜린 크룩서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5개월 정도 거기에 감금이 되어 있다가 결국은 작년 5월 달에 차를 타고 그 진흙길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아마 중국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의 이야기도 지금처럼 북한이 이게 백신도 맞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금년 말이 되더라도 외교관들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지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집단 면역을 실시하는 데는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만든 시노팜이라는 것을 북한이 과연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 선진국가의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먼저 맞죠. 백신을. 그러나 북한과 같은 이런 독재국가에서는 주민들을 먼저 맞힌다고 하는 얘기죠. 맞춰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후유증이 없는가 보고 이제 김정은이 하고 지도자들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등 고위 관리들이 중국이 만든 시노팜을 맞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제 방역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특징으로 볼 때 그랬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백신이 이제 20% 정도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첩첩산중입니다. 그걸 이제 맞추려고 한다면은 또 주사기라든지 그와 관련된 의료 기기가 이런 필요하겠죠. 그거 이제 북한으로서도 또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금 국제 이 방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1년 반 넘게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과 관련된 이 부품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 인프라가 계속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과의 지금 무역이라는 것도 거의 70% 80%가 줄어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북한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KI의 그 토론회를 보니까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미 할 수 없이 중국 시노팜이라는 백신을 접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200만 회분입니다. 그걸 이제 요청했고 5월달에 70만 회분을 지금 인도 받을 예정인데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백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화이자처럼 개인 제약사가 개별 제약사가 스스로 투자해서 개발한 것이죠. 그거는 이제 정부가 사야 되겠죠. 두 번째로 미국처럼 초고속 작전을 해가지고 제약사에다가 미국 정부가 국가 돈으로 지불을 하고 그걸 선구매 형식을 하는 얘기죠.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먼저 그걸 확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백스 퍼실리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후진국들, 가난한 국가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지금 백신을 고려하고 있고 북한은 그런 지금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백신을 지금 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코백스 퍼실리티에 기부금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백신을 구해서 그것을 가난한 지금 어려운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백신의 현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북한 백신 현황은 파악을 해서 여러분께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말씀을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세상에 보시는 분들이 당장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과연 한국에서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 이 집단 면역을 하려면 70% 필요한데 20%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과연 우리 국민들도 지금 집단 면역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북한에 백신을 갖다 준다?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그건 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 국제사회하고도 미국과도 아주 긴밀하게 협의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 우리 국민들이 집단 면역도 실시되지 않는데 북한에다가 백신을 준다? 이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이 아주 급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정부 당국도 11월 달로 지금 이제 집단 면역 그리고 국민 한 70%가 맞는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기간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꼬박 북한은 2년간 지금 이 봉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처해 있는 삼중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수해 등 북한 내부 자체의 경제적인 문제, 그죠? 이러한 그게 이제 북한 내부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또 방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북한이 말이죠. 지금 2년간 이렇게 백신도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시 북한 내부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건 북한 내부뿐만이 아니고 그게 또 중국에서 그게 퍼졌던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북한발 또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제 방역 전문가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시 참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김정은 정권에게 아주 커다란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